안녕하세요. 오늘은 180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 할 차례죠. 우리 지난 시간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공부했죠. 정보망이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도 했었죠. 전속중개계약은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도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기본서 181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입니다. 시험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보통 2문제 정도, 그리고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는 2년에 1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은 182페이지 손해배상 책임 시험에 별표하시고요. 2문제 출제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손해배상 책임은 첫 번째 3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거나, 그 다음에 2번째 고용인의 고의 과실이 있거나, 3번째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32회 시험에 비재산상 손해도 배상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재산상 손해만 배상합니다. 비재산적 손해는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은 없고 민법 751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겠죠.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되고요.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하면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는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보증기관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이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손해배상금 지급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보증기관이 의뢰인에게 지급을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금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재보정 설정은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경우에는 다시 가입을 해야 되고,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은 부족분을 보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보증기관이, 즉 보험회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개업공개사는 다시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절차, 이게 시험에 한 문제 나오고요. 이런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 설정 방법은 3가지 중에 1가지 이상을 가입하면 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그 다음에 공제 가입을 하거나, 공탁을 하거나, 셋 중에 하나를 하면 된다. 반드시 하나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에 협회 회원은 반드시 공제 가입하여야 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공제 가입을 안 해도 되고 보증보험 가입해도 됩니다. 회원에 하나여 가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회원이 아니라도 공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개업공개사는 이 3개 중에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물론 3개 다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공탁을 한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개업공개사의 보정 설정 방법은 동일합니다. 보정 설정 금액이 있는데요. 보정 설정 금액, 이 보정 설정 금액은 앞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법 예고되어 있기는 지금 현재 법인이 4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정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내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 이게 2배로 인상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법인은 2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각각 1억 원 이상 보정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인 경우에 역시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업협동조합은 1천만 원 이상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앞으로 2배로 인상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 설정 시기입니다. 보정 설정 시기는 처음 보정 가입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되고요. 등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프린터 56번에 1번부터 3번까지 있죠.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의 경우에는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만 했죠. 요건 미리 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도 미리입니다. 이건 뒤에 나옵니다. 앞으로 맨 마지막 주에 나오는데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도 미리 보정 가입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보정의 변경입니다. 보정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꼭 만기 끝나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보정보험에 가입했으면 만기 끝나기 전이라도 협회 공제로 바꿀 수 있고요. 바꾸려면 새로운 보정을 먼저 가입하고 종전 보정을 해지하면 미경과 보험료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은 손해배상을 하고 나면은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15일 여기 있었죠? 자,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이다. 만기 끝나야 꼭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본서를 보고 다시 그러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에 있는 거. 자, 188페이지 5번. 보정 설정 사항 설명 교부 의무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설명도 하고 관계증서도 교부를 해야 됩니다. 중개 완성된 때죠. 예, 중개 완성된 때라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된 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확인 설명을 하죠. 손해배상을 위한 보정 설정은 미리 하는 게 아니라 중개 완성된 때 설명을 합니다. 자, 그 설명할 사항 5번에 있는데요. 설명해야 될 사항이 188페이지 5번에 있는데 설명해야 될 사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장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증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입니다.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그 다음에 보장기간을 설명해야 됩니다. 보장기간. 보장기간을 설명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관계증서도 교부를 해야 됩니다.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 책에 있는 걸 다 했고요. 191페이지 7번 위반시 제재입니다. 7번에 위반시 제재인데 7번에 위반시 제재. 처음부터 보정을 미설정, 아예 처음부터 보정 가입을 안 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정 설정은 해놓고 보정 관계 증서를 미교부, 교부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보장 금액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보장 금액 미설명,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보정 설정 안 하는 게 훨씬 더 처벌 규정이 강한 거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습니다.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다. 여기까지 시험에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192페이지, 우리 기본서 192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2번이 틀렸죠. 2번을 보시면 개업공개사는 보증보험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 30일X 15일이죠. 30일 이내에 15일 이내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15일 이내에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30일이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4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입니다. 194페이지 거기에 법 31조 1항을 읽어보면 개업공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밑줄 치십시오.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이것을 계약금 등이라고 합니다. 계약금 등, 등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잔금도 계약금 등에 해당됩니다. 잔금 등을, 계약금 등을 개업공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또는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97페이지 그 박스에 보면은 비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박스에 보면 비교 정리가 되어 있다. 계약금 등, 그리고 계약 예치 명의자, 예치기관,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이 있죠. 자, 계약금 등을 보면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계약금 등이라고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계약금 등이라고 합니다. 잔금도 예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치 명의자, 계약금 등, 먼저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포함되고요. 자, 그러면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습니다.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등기 서류만 받고 돈을 주고 있죠. 원래 매매 계약은 쌍무계약이면 동시이행을 해야 됩니다. 동시이행이라고 하면 등기 서류만 받고 돈 주는 게 아니라
등기부에 등기관이 기재하는 거하고 돈 주고 받는 것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서류만 받고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이제 계약금 등을 예치기관에다가 예치해 놓았다가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는 떼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한 후에 매도인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이걸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거의 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신탁업자가 있습니다. 예치기관. 그 다음에 예치할 때 예치명의자는 개공은 신체보전,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공은 신체를 보전해야 된다.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요.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법에 의한 은행, 신탁업자, 채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를 한 경우 개업공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 예치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실비, 비용은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이 있는데 이 예치된 계약금 등을 절대 미리 수령할 수 없는지 이게 문제가 되겠는데요.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리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수령하려면 반환보증서를 예치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이 금융기관, 그 다음에 서울보증보험회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정리가 되어 있죠. 197페이지 그 박스에 보면 계약금 등, 그 다음에 예치명의자, 예치기관,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이 있습니다. 요 4개를 반드시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이 계약금 등에는 잔금도 포함되고요. 계약 성립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예치명의자, 개공은 신체보전, 예치기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고요. 2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됩니다. 우리 197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했는데 이건 누구 때문에 예치하는 겁니까? 불안해서 매수인이 돈 떼일까 봐 예치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매도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 매수인이 돈 떼일까 봐 예치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이나 잔금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다. 그 다음에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된다. 예, 3개 중에서 하나만 가입을 해도 되고 3개 다 가입을 해도 됩니다. 4번 개업공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을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개업공개사 이름으로 예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예치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때에는 또
그 예치 금액에 상당하는 보증보험 공제 공탁도 가입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따로 보증보험 등을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예치 명의자가 아닌 것 해가지고 시험에 나온 게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이런 게 X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198, 199페이지 OX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좀 풀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00페이지 중개보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